2010년 7월 16일 한 남자가 실종 수사팀에 이런 전화를 걸어옵니다. 저기 실종팀이죠? 제 여자친구가 휴대폰도 계속 꺼져 있고 연락이 안 돼서요. 지금 너무 걱정이 되는데 하필 제가 지금 군인이라서 직접 나가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혹시 여자친구가 잘 있는지만 좀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여자친구가 전화를 안 받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전화가 꺼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걱정되는데 당장 휴가를 나올 수도 없는 상황이라 답답한 마음에 저희 실종팀으로 신고를 했다고 했습니다. 한쪽에서 다른 마음을 먹고 일방적으로 찾아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실제로 그 여자친구 이름으로 가족이 실종 신고를 한 기록도 없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신고 들어온 게 없다. 그렇게 정중하게 얘기를 했더니 여자친구는 아무도 신고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신고해 줄 사람이 없다. 그랬구나. 그러니까 혼자 지내는데 가족도 없으면은 가족이 없을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죠. 네. 여자친구가 고아원에서 자라서 사실상 가족이 없다고 했습니다. 가까이 지내는 친구도 몇 없고요. 그래서 신고를 할 사람도 없고 혹시 여자친구에게 무슨 일이 생겼어도 아무도 모르고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야, 가족이 없었구나. 자, 그래서 형사님들은 일단 사실관계부터 확인하기로 합니다. 신고자가 정말 군인은 맞는지, 신고된 여성에게 가족이 없는 게 맞는지 파악하던 그때 이 여성을 찾는 또 다른 사람이 이천경찰서로 찾아옵니다. 20대 여성이었는데요. 고아원에서 자매처럼 지낸 언니라고 했습니다. 안 그래도 최근에 동생이 연락이 안 돼서 걱정하고 있었는데 동생 남자친구가 연락이 와서는 직접 신고를 해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서로 온 상황이었습니다. 동생 남친구면은 그 군 부대에 있는 남친구. 그냥 남자친구가 이제 주변에 다 연락을 했던 모양이네요. 이 정도면 거짓말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언니분도 연락이 안 되는 거면 진짜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가 싶은데요. 자, 지금부터 연락이 두절된 이 여성을 김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김 씨는 당시 나이 25살이었고요. 남자친구의 말은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라서 부모 형제가 없었고 신고 열흘 전인 7월 7일 새벽 4시 무렵부터 휴대전화 전원이 쭉 꺼져 있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혹시 집에는 가보셨나요? 김 씨는 이천에 있는 한 대기업 제조 공장의 기숙사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교대 근무로 일하는 직원이기도 했고요. 근데 보통 기숙사에 살면 룸메이트가 있지 않나요? 같이 방 쓰는 사람 있을 텐데. 열흘 동안이나 안 들어왔으면 이건 룸메이트가 모를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바로 기숙사에 찾아가서 확인을 해봤는데 김 씨는 없었습니다. 약 열흘 전, 그러니까 휴대폰이 꺼졌던 7월 7일부터 김 씨는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있었고요. 그 전날인 7월 6일 퇴근 후 기숙사에 돌아오지 않은 게 확인됐습니다. 출근을 안 해요? 근데 왜 아무도 신고를 안 했을까요? 룸메이트도 그렇고 회사에서도 그렇게 열흘 동안 안 나오면 뭔가 알아봤을 텐데. 회사에선 김 씨와 연락이 닿질 않자 무단 결근자로 보고 이미 퇴사 처리를 한 상태였습니다. 이 퇴사 처리를요? 알아보지도 않고? 보통 그래도 확인을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직원이 갑자기 출근도 안 하고 그 기숙사에도 안 오고 근데 그냥 퇴사 처리? 혹시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게 아닐까요? 그냥 급히 퇴사 처리한 거 보면 약간 사정 없이 네. 뭔가 일이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저희도 좀 이상해서 회사 직원들과 기숙사 룸메이트를 상대로 여러 차례 조사했는데 모두 범죄 혐의점은 없었습니다. 당시 3교대 근무에 적응하지 못하고 무단으로 그만두는 20대 직원들이 많았는데 그중 한 명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김 씨가 이곳에 일한 지 2달 정도밖에 안 된 신입사원이기도 했고요. 일한 지 얼마 안 됐구나. 그냥 힘들어서 또 무단으로 그만둔 걸로 오인할 수도 네, 있고요. 그런 사례들이 많았던 거죠. 근데 이게 6일날 퇴근하고 기숙사로 돌아오지 않은 거면 이미 그대로 있을 거 아닙니까, 기숙사에. 그대로 두고 갔다고 했습니다. 회사에서 김 씨 짐을 따로 보관하고 있었고요.
무단으로 퇴사하는 사람들이 종종 짐을 두고 잠적했다가 나중에 다시 찾으러 오기도 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례가 많았으니까 아무도 의심 자체를 안 네. 했겠군요. 남자친구 아니었으면 정말 이거 아무도 몰랐을 일이네요. 혹시 김 씨가 회사를 스스로 관둘 가능성은 없었던 건가요? 실종 신고를 직접 하러 왔던 고아원 언니가 이 얘기를 듣더니 놀라는 겁니다. 동생이 회사 합격 소식을 듣고 대기업에 다니게 됐다면서 굉장히 기뻐했고 일하면서 힘들어한 적도 없었다며 그렇게 그만둘 리 없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김 씨가 고아원 인근에 살다가 회사 합격 후에 살던 집도 다 정리하고 와서 당장 갈 데가 없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자, 형사님들은 7월 6일 김 씨가 사라진 그날 밤 행적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이날 김 씨는요, 밤 근무가 끝나고 팀 회식에 참석했었다고 합니다. 아, 회식이 있었구나. 3교대에서 밤 근무면은 굉장히 늦게 끝났을 것 같거든요. 동료들 말에 따르면 이날 회식이 새벽 늦게까지 이어졌는데 새벽 3시쯤부터 김 씨가 자리에 안 보였다고 했습니다. 피곤해서 먼저 기숙사로 갔나 했는데 나중에 보니 동료 한 명에게 문자 메시지를 남기고 갔다고 했습니다. 아는 동생이 힘든 일이 있나 봐. 너무 힘들어해서 만나러 가봐야 할 것 같아. 나는 먼저 가볼게. 조심히 들어가. 새벽 3시에 만날 정도면은 엄청나게 가까운 사이 아닙니까? 아니면 굉장히 심각한 일이 벌어졌다든가. 네. 근데 이천에 온 지 2달밖에 안 됐다고 했잖아요. 네. 그 사이에 그렇게 가까워진 사람이 있었을까? 근데 아무튼 이 문자를 끝으로 김 씨가 이제 기숙사도 회사에도 오지 않았다. 김 씨가 직접 보내온 메시지라 동료들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고요. 늦게까지 지인을 만나고 놀다가 출근까지 안 한 걸로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하긴 이게 김 씨가 보낸 건 맞으니까요. 지금 보게 된 이 사람이 그 김 씨의 아는 동생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김 씨가 동료에게 문자를 보낸 지 약 30분 후 회사 기숙사 정문 CCTV에서 누군가와 함께 있는 장면이 포착됩니다. 아, 30분 후에? 만난 거네 그러면. 두 명인데 왼쪽이 김씨인 것 같고 오른쪽이 남자인 것 같네요. 약간 뭐 부축해서 가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드는데요. 부축도 해주고 같이 나란히 걷고 있다. 그럴 때 가까운 사이처럼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뭐 정확히 좀 안 보이니까 이 화면에 찍힌 사람이 김씨가 맞긴 맞아요? 회식 장소에서 혼자 빠져나와서 걷는 게 인근 CCTV에서 포착됐습니다. 그리고 띄엄띄엄 행적을 따라가 보니까 기숙사 정문 앞에 저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더 이상 CCTV가 없어서 김 씨 모습이 찍힌 곳은 없었고요. 그럼 진짜 누굴 만나긴 만난 거네요. 그러네. 그러니까 아까 전에 김 씨 휴대폰이 새벽 4시쯤에 꺼졌다. 근데 기숙사 정문에서 CCTV 찍힌 게 새벽 3시 45분이니까 이 사람 만나고 15분 만에 바로 꺼졌다. 야, 그러네. 아, 이거 수상한데. 그럼 이 사람부터 빨리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 남자를 만약 약속하고 김 씨가 만난 거면 약속을 잡기 위한 연락을 주고받은 흔적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형사님들은 김 씨의 주변 관계를 살피는 동시에 김 씨 휴대폰이 꺼지기 전 통신 기록까지 샅샅이 살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이상하리만큼 용의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없다고요? 뭐야? 동생을 만나러 간 게 아니에요, 그러면? 김 씨가 이천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이 지역에선 자주 연락해 만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거의 6개월 전 통화 기록을 모두 떼서 김 씨와 한 번이라도 통화한 기록이 있는 사람은 모두 만나보고 알리바이도 확인해 봤는데 이날 지인을 만났을 가능성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수법들을 보면 충분히 가능성은 있어요. 취객한테 친한 사람처럼 접근해가지고 금품을 강취하거나 절취해가는 범죄가 소위 아리랑치기라는 게 있거든요.
일단 지금 김 씨의 그 다음 행적이 전혀 없는 걸로 봐서는 최소한 차량으로 납치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다면 일단 운전을 해야 되고 제압을 해야 되니까 2명 이상의 공범이 있지 않나 하는 상황이에요. 납치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지금. 아 그럼 정말로 아까 말씀하신 거는 납치라면 나쁜 데 넘기고 막 또 나쁜 짓을 하고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성매매 업소 같은데 납치해서 넘기고 맞아요. 이런 일들이 사실 많이 있었던 때거든요. 네, 많이 있었어요. 네. 아니면 돈을 노리고 납치를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아 근데 모르는 사람인 걸면 이거 대체 어떻게 찾아요? 그 우리가 본 CCTV 말고 범인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추적해볼 만한 게 없었나요? 다행히 기록 하나가 더 나오긴 합니다. 새벽 5시 45분경 김 씨 체크카드에서 돈이 인출된 기록이 나온 겁니다. 기숙사 앞 CCTV 장면에서 멀지 않은 회사 인근 편의점 ATM기에서 2번에 걸쳐 총 39만 원을 인출한 기록이 발견된 겁니다. 39만 원? 그럼 일단은 회사 근처에 있긴 계속 있었던 거네요. 3시 45분에 찍혔고 4시에 핸드폰 꺼졌는데 5시 45분에 인출했다. 정말 납치라는 가정하에 김 씨를 협박해서 비밀번호를 그 사이에 알아냈고 그 다음에 뽑은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근데 39만 원이 좀 애매하지 않아요? 뭐 얼마면 얼마지 39만 원. 통장에 있던 돈을 다 뽑은 거였습니다. 이게 김 씨에게 확인된 마지막 생활 방이기도 했고요. 그럼 이게 39만 원 전 재산이었다는 거예요? 네. 근데 ATM 이런 거 CCTV가 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찍혔을 테고 누가 찾았는지 확인해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형사님도 바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예상치 못한 일? 본인인가? 김 씨가 그냥 찾았나? 본인이? 해당 편의점에 갔더니 그 며칠 사이에 편의점을 정리하려고 이 점주가 ATM기를 팔아버린 상태였습니다. ATM기를 팔아요? 근데 그걸 어디다 팔았는데요? 강원도 어느 편의점으로 보냈다길래 그 길로 바로 가서 다행히 ATM기는 찾았는데 안에 자료를 전부 포맷해서 CCTV 자료가 없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강 형사님의 집요하고도 광적인 수사가 시작됩니다. 형사님은 김 씨가 사라진 그날, 그 시간, 그 일대에 있던 모든 사람을 용의선상에 올립니다. 에이 말도 안 돼. 그 시간에 그 일대에 있던 사람이 몇 명인지는 모르는데 다 용의선상에 오른다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어떻게? 있지? 맨땅에 헤딩이나 다름없지만 우선 김 씨 실종 전날 저녁인 7월 6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7월 7일 오전 8시까지로 시간대를 넓게 잡고 기숙사 인근 기지국에서 잡히는 모든 휴대전화번호와 기숙사 앞 도로를 지나간 모든 차량 번호를 리스트업했습니다. 그랬더니 차량은 약 1000대, 사람은 10,000명 정도 나왔습니다. 차량이 1000대. 현대요. 사람이 10,000명? 용의자는 그 차까지 11,000명이네요. 최소? 최소. 이건 가능하지 않은 얘기인데. 이 사람들을 다 만나본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어느 세월에 이거를 해결을 이렇게 용의선상 올려놓고 할 수 있을까요? 더 이상 다른 방법도 없었습니다.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무조건 이 중에 있다는 생각으로 만나기 시작한 겁니다. 일단 20, 30대의 젊은 남성 그리고 여성을 노린 강도나 성폭행을 저지른 전과자 등을 우선순위에 두고 수상한 인물이 있는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수사였습니다. 일단 조사 대상자들의 수사 협조 자체가 힘들었고요. 조금이라도 낌새가 있는 인물이 나타나면 그 사람의 그날 행적, 알리바이를 일일이 다 확인을 해봐야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한 명 한 명 범인과 먼 인물들을 지워가면서 맨땅의 헤딩 수사가 이어졌고요. 시간은 4개월이 흐릅니다. 4개월 동안 사람을 그럼 계속 만나고 다니셨던 건가요, 설마? 정말 대단하시지만 그 말은 4개월 동안 김 씨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간 생활 반응도 전혀 없어서 사실상 돌아오지 못할 상황일 확률이 더 높았습니다. 혹시나 해서 2001대에 시신이 있을 만한 곳도 다 수색해 봤는데 찾지 못했고요. 그래서 같이 일했던 형사들 모두 빨리 범인을 찾아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네. 수사 4개월 만에 드디어 수상한 인물 하나가 형사님의 눈에 탁 걸려듭니다. 그 혹시 누구였습니까? 여주에 사는 23살 남성이었고요. 김씨 실종 날 기숙사 인근 기지국에 잡힌 기록이 있어 단순 참고인으로 만났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천에 온 적이 없다고 발뺌을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날 친구랑 이천에 나이트를 갔던 게 기억이 났다면서 갑자기 넉 달 전 일을 술술 얘기하는데 4개월 전에 일을 술술 얘기한다? 뭐라고 했는데요? 내가 어떻게 이날을 깜빡하고 있었지? 그날 최강 완전 작살날 뻔한 날인데. 아, 그날 저랑 나이트 같이 갔던 애가 강호예요. 그러니까 그날 한 그 새벽 4시 반쯤 됐을걸요? 나이트에서 나가라고 막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그거 아시죠? 그 끝날 때 나오는 노래 그거. 그래가지고 슬슬 나가다가 아니 강호가 어떤 아저씨랑 싸움이 붙은 거예요. 아니 뭐 저러다 말겠지 했는데 주먹까지 날아가네. 그날 저 진짜 강호 죽는 줄 알았다니까요. 아니 아무래도 저 혼자 낄 사이즈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택시 타고 여주로 갔죠. 제 친구들이 한 덩치 하거든요. 그 둘이나 데리고 딱 갔는데 없네. 아니 어딜 끌려간 건지 뭐 집에 간 건지 강호도 안 보이고요. 아 그럼 저만 개고생했죠 뭐. 이게 뭔 소리야? 무슨 얘기지?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싸움이 나는데 말려야지 무슨. 친구를 데리러 택시 타고 갔다고요? 여주로 가서 친구를 데리고 와? 이게 좀 이상한데. 옆 동네여도 갔다 오면 끝나 있죠. 친구들한테 오라고 전화하면 되지 왜 굳이 데리러 가냐고. 그러니까요. 아니면은 정말 그런 상황이면 경찰에 신고를 그렇죠. 그렇지. 신고를 해야지. 거기서 말리든지 신고라든지 해야지. 약간 좀 괜한 말을 하는 느낌이긴 하거든요. 뭔가 만들어낸. 네. 싸움을 말리긴 해야겠는데 경찰에 신고해서 일을 키우긴 싫고 순간 자기 동네에 싸움 잘하는 두 친구가 생각나서 데려왔다고 했습니다. 너무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 그날 나이트에서 싸움이 났다는 친구 그리고 여주에서 데려왔다는 친구 2명까지 모두 조사하게 됐는데 이날에 대해 똑같이 진술했습니다. 이미 다 말을 맞췄나? 네 이제 짜고요. 심지어 친구 둘을 데리고 이천으로 돌아왔다는 시간이 새벽 5시 반이었는데 그 시각 이들이 탔던 차량이 이천 톨게이트로 들어온 것까지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여주에서 이천 온 게 지금 맞다. 그럼 뭐야? 이 말이 지금 다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수상한 게 하나 걸렸습니다. 그 싸움이 났다는 강우란 친구를 셋이서 흩어져 찾으러 다녔는데 어느 순간 자신들을 이천까지 데려온 친구도 사라졌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얼마 후 나타나서는 여주로 돌아가자고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셋이 흩어져 있었다던 빈 시간이 새벽 5시 40분에서 50분경. 그러니까 김씨 체크카드에서 돈이 빠져나간 시간하고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시간대가 돈 39만 원. 굉장히 공교롭게도 하필이면 그 시간에 딱 셋이 흩어졌다가 모였다. 일단 지금 때 시간상으로 따져보면 싸움을 말리러 도와주려고 왔다는 그 덩치 큰 2명. 2명이 알리바이 조작을 위해서 일부러 여주 이천을 좀 왔다 갔다 했을 수도 있어요. 수사팀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 조작한 일은 보조 역할을 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주체적으로 움직인 거는 진술한 남자, 그 다음에 강호라는 사람, 이 사람밖에 없잖아요. 야, 그러면 둘이서 짜고 여주 친구들을 일부러 데리고 온 거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둘은 기지국 위치로 봤을 때 김 씨 실종 전날인 7월 6일 밤부터 쭉 이천에 있던 게 확인됐거든요. 뭔가 일을 벌인 후 돈을 찾기 위해서 이후 행적에 대한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여주에 있던 친구 2명까지 끌어들인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형사님들은 이들이 설계한 알리바이에서 또 하나의 허점을 발견합니다. 거점. 그게 뭡니까? 이날 나이트에서 싸움을 했다는 최강호의 차량이 톨게이트를 빠져나간 게 확인이 됐는데요. 그 시각이 새벽 4시경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이천을 빠져나갔다? 우리가 내시면은 그때 김씨 휴대폰이 꺼진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야, 그러면 새벽 4시 반에 이천 나이트에서 싸움이 났다는 건 확실히 거짓말이네요. 그건 거짓말인 거죠. 4시에 최강호는 이미 피해자를 납치해서 이천을 빠져나갔다는 거네. 아, 그럼 피해자 돈을 뽑은 건 거짓말로 진술한 그 사람일 수 있겠네. 그렇게 되면 둘이 한 게 맞나 보다. 그래서 이 둘에 대해 알아보니 둘 다 채무가 좀 있었고 최강호는 과거 절도에 폭행 전과까지 있더라고요. 전과자였구나. 근데 이게 참 사실 애매한 게 뭐냐면 정황상 지금 용의점은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그런데 일단 결정적인 단서를 찾을 수 있는 증거는 없어요. 직접 증거는 없다는 얘기죠. 알리바이까지 이렇게 만들어낼 정도가 되면 쉽게 자기 범죄를 드러내고 자백하거나 수사팀에 와서 범죄와 관련된 얘기를 하기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죠. 맞습니다. 저희도 답답했던 게 둘을 용의자로 두고 수사하는 걸 눈치채는 순간 도주할 우려가 있어서 계속 동태만 살피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에 정말 살인이라면 시신도 안 나온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야, 이거 난감하네, 이거 진짜. 네. 자, 그래도 우리 형사님 어떤 분입니까? 집요하신 분이잖아요. 네. 형사님들은 틈날 때마다 이 두 사람을 만나서 작은 단서가 될 만한 걸 모읍니다. 그렇게 수사를 시작한 지 7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됐는데요. 그때 경기 남부경찰청에서 연락이 옵니다. 경기 남부청? 뭐라고요? 저기 형사님, 지금 20대 여성 실종 건으로 최강호 수사하고 계신 거 맞죠? 어제 최강호 여주경찰서에 구속됐습니다. 강도 강간 사건으로요. 최강호가 여주에 있는 노래방 여사장을 흉기로 위협해 강간을 저지른 후 금품을 훔쳐 도망가다가 잡힌 상황이었습니다. 최강호의 차량 트렁크에서 칼이랑 청테이프, 노끈도 발견됐다고 했고요. 야, 차에 범행 도구를 실고 다녔네. 네. 김 씨도 왠지 그 차에서 어떠한 일을 당했을 수도 있다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일단은 경기 남부청에서는 여주 사건을 어떻게 알고 또 형사님한테 연락을 한 건가요? 혹시 두 사람이 또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까 해서 지방청에 2명에 대한 사건이 접수되면 연락을 달라고 요청해놨던 상황이었습니다. 공조수사를 그쵸. 해놓고 있었구나. 이 사건을 빌미로 김 씨 사건에 대한 자백을 받아낼 시나리오를 짭니다. 일단 구속된 최강호가 아닌 거짓 진술을 술술 늘어놓던 그 친구를 먼저 찾아갑니다. 그 친구를 찾아갔다가 최강호를 찾아간 게 아니고요? 네. 왜죠? 아무래도 최강호는 전과가 있어서 증거가 있기 전까지 절대 입을 열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압박해보기로 했던 거죠. 만나자마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최강호 어제 구속된 거 알지? 강호가 다 불었어. 야, 이거는 정말로 순간 뜨끔할 거예요. 뭔 일이 있다면. 야, 그러니까 뭐라던가요? 담배를 한 대 달라고 했습니다. 아, 담배 또. 강호가 진짜 다 털어놓은 줄 알았던 겁니다. 둘 다 도박빚이 좀 있어서 강도를 계획했다고 했습니다. 마침 김 씨가 혼자 걸어가길래 차로 납치했다고 했고요. 이때만 해도 죽일 생각은 없었는데
이동 중에 둘이서 대화를 하다가 서로 이름을 부른 거죠. 그리고 이름을 김 씨가 듣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최강호가 그냥 죽이자고 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사람만 아유. 죽이는 그 새끼. 그래서요? 최강호는 여성을 데리고 여주에서 기다렸다고 했고요. 공범이 친구들을 불러서 알리바이를 만들고 돈을 찾아 다시 최강호와 만납니다. 최강호가 김 씨를 목 졸라 살해했는데 이때 소리가 밖으로 셀까봐 노래를 크게 틀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살해 후 배수로에 시신을 유기하고 풀로 덮어 가렸다고 자백했습니다. 피해자를 납치해서 알리바이를 실행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3시 45분에 접근해서 여주에 있는 친구들 데려간 게 4시 반경이었잖아요. 이걸 본다면 갑자기 만들어진 범죄가 아니고 계획이 이미 수립되어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상대방은 특정하지 않았는데 이런 일을 벌일 네. 거라는 계획. 그렇죠. 피해자 시신은 찾았나요? 범행이 일어난 게 여름이었다 보니 그간 태풍의 폭우에 장마까지 온갖 계절이 다 지나간 상황이었습니다. 제발 무사히 유골이 남아있기를 바랬는데 꽝꽝 언 배수로를 깼더니 피해자 두개골이랑 큰 뼈들은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저희가 그때부터 물이 흘러갔을 물길을 따라 작은 뼈 조각까지 찾아내려고 했는데 다 수습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 힘들지. 최강호는 자백을 했나요? 처음에는 공범이 자백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완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차량 CCTV 시신 유기 장소, 수습한 피해자 유골 사진을 보고 결국 자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죄책감이란 것을 모르나 봐. 찾아볼 수가 없는 놈이 아주. 재판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최강호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는데요. 유족의 합의로 최종 15년, 공범은 징역 1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유족이 어딨어? 유족이 어딨어? 혼자 있는데. 안타깝게도 김 씨가 성인이 된 후에 자신을 낳아준 친엄마를 찾았다고 합니다. 가끔 연락을 주고받기도 했고요. 아, 그래도 근데 나는 이 살인 사건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합의가 돼요? 맞아요. 즐겨봐 이 채널.